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극찬할 때 언급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님의 업적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나 한글 창제겠죠? 이 한글은 만든 목적이 분명하고 만든 사람과 시기가 확실한 글자로 이는 세계에서 한글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한국인들은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한글의 위대함을 잘 모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극찬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한글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 한글과 관련된 글이 2개나 올라왔는데요. 글의 작성자는 모두 베트남인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의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은 해당 내용에서 베트남도 한국처럼 독자적인 글자를 개발할 수 있을지 물어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어는 중세 10세기에 걸친 중국 통치 기간 동안 한자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그 뒤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하면서 프랑스의 글자를 기반한 쯔꼬오궁우라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글자를 원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럼 해당 글의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베트남은 과거에 모두 한자를 이용했다. 하지만 한국은 한글을 개발해냈다. 이와 달리 베트남은 어떤가? 아직까지도 식민지 개척자였던 프랑스의 스크립트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베트남이 독자적 문자를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 베트남도 생황이 좋아졌으니 우리도 한국처럼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발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과연 베트남이 새로운 문자를 발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현재의 문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야? 이 글쓴이는 한국처럼 베트남도 독자적인 글자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했는데요. 이 글에는 자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글자를 채택하거나 틀을 빌려오는 사례가 많지만 한국처럼 아예 독자적인 글자를 개발해야 해. 그런데 이런 문자를 만드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될까 싶기도 해. 지금의 베트남어도 꽤나 독자적인 글자 아니야? 물론 프랑스어에 착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매우 독특하잖아. 현대 베트남어는 프랑스가 식민지를 하기 훨씬 전에 만들어졌어. 한국이 만든 걸 베트남이 과연 못 만들까? 그리고 베트남도 독자적인 글자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니까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 한국이 현재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사업도 모두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베트남도 한국처럼 글자를 개발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 이라는 댓글들이 달려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했으니 자신들도 못할 게 없다는 자신감이 보이는 글들이었는데요. 얼마 뒤 이런 생각이 엿보이는 글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나는 몇몇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처럼 독자적인 글자를 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 봤어. 나도 조금은 그 말에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음악도 오래된 것은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처럼 글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미 완성된 글자를 두고 또 개발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닐까? 그런데 몇몇은 한국에 푹 빠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글이 너무 쉽고 좋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냥 한글을 이용해 우리만의 독특한 글자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한글은 이미 오래전에 발명되었으니 저작권이 없을 테니까 어떤 나라도 완벽히 독자적인 글자를 가진 곳은 없어. 그러니 한글도 마찬가지겠지. 아직까지 한글은 미완성적인 글자라는 얘기야. 여기에 베트남이 완성을 시키면 더욱 화제가 되지 않을까? 확실히 지금의 베트남어는 다른 나라의 글자보다 완성도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느낌이다. 특히 지금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이 높아지는 시대에는 베트남어가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자연스레 IT 산업에서도 밀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글로 눈을 돌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나는 한글을 낮게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한글은 한 명의 왕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만든 언어야. 즉 만들기까지 5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시간도 충분하고 과거와 달리 과학도 많이 발전했으니 베트남도 독자적인 글자를 개발하면 한국보다 더 잘할 것이다. 글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이 글을 요약해보면 결국 자신들이 한국의 한글처럼 독자적인 글자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역시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들의 오만함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 한글을 콕 집어 롤모델로 삼는 모습은 흥미롭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중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것이 한국어이기 때문인데요. 100년 뒤에도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과 라틴어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화를 이루는데 한글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인데요. 한 글자판 중에서도 천지인 방식은 모음을 최대한 적게 입력하려고 모음 버튼이 3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버튼으로 20개가 넘는 모음을 모두 입력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자음을 만들 때는 획을 더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경우에는 한자 발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입력한 후 한자로 바꿔야 하고 일본어도 중국어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속도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거의 모든 소리를 입력할 수 있는 반면 일본어는 300개, 한자는 40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일본어를 표기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만 일본의 가나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한글의 우수성 덕분에 베트남은 한글을 질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며 자신들도 독자적인 글자를 만들어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세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낸 것은 조선 사람들 대부분이 문맹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를 딱하게 여겨서 만든 거지. 지금 베트남도 문맹률이 높잖아. 한국처럼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기에 딱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어. 한국이 했으니까 베트남도 해야 한다고? 언제까지 한국에 끌려다닐 거야?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데에 시간과 자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기나 해? 우리도 한국처럼 새로운 글자만 만들어낸다면 한국을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었지만 베트남은 5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 낭비라고 본다. 베트남의 인구가 몇 명인데 글자를 바꾼다고 해도 이들이 잘 따라줄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거야. 과연 베트남 정부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줄까? 우리가 다 멍청하길 바랄 텐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이 정말 부럽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백성들을 똑똑하게 만들고 싶었던 왕이라니 훌륭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드네.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건 무척이나 힘들 일이야. 왜냐하면 중국어 자체가 너무 구리거든.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언어 자체가 곧 국가라고 생각해. 이걸 다른 언어로 바꾼다는 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걸? 솔직히 한글의 위대함을 인정하긴 하자. 외국인에게도 쉬운 글자이니 한국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쉬운 글자일까? 베트남처럼 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말에 맞는 문자가 없어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의 문자로 자신들의 말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도 과거 식민지 시절에 정리한 것을 나름대로 베트남어에 맞게 변형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 베트남도 문맹률이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어디 고유의 글자가 있는 것만 할까요? 저는 한국에 정말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한글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한류로 인해 한글과 한국어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 같은데요. 우리의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글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